마치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거죠. 원소유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권리 주장을 전혀 할 수 없었고요.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다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소유자가 신탁회사 소유였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다. 실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최근에 등장하게 된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신탁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선의의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의 개념이 뭐냐면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 집주인은 신탁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관리까지 맡겨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신탁 사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먼저 신탁회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모르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합법적인 임차인이라고 믿고 입주를 합니다. 살다 보니까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와서 이 신탁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충북 보은군에서 크게 신탁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492세대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이 물건을 사기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이 중에서 383 가구를 매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업체는 매입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보증금 2,600에 월 15만원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할 때 1년을 먼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때 분양을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200세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신탁회사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임의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마치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때 계약을 누구와 해야 되냐면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소유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권리 주장을 전혀 할 수 없었고요.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내 돈을 주고도 불법으로 남의 집에 사는 꼴이 되어서 법적으로 처분을 하면 나가야 됩니다. 신탁회사에 동의 없이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200여 가구는 꼼짝없이 보증금 전부 다 떼이고 쫓겨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상태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신탁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원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서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퇴거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은 추가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탁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 대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 쫑긋 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가지고 이 해당 부동산이 신탁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얼굴안에 보시면 소유자란에 신탁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가급적이면 계약을 안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반드시 집 주인에게 신탁 원부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위탁자는 원소유자를 말하는 거고요. 수탁자는 신탁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신탁 원부에 나와 있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세 번째, 신탁 재산일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간의 거래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 찾아가셔서 계약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안심 전세 앱 2.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대폰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안심조회에 들어가셔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위험성 진단을 하시면 이 집이 안전하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신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신탁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탁 등기를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은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가 승소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강제 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소송 당사자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소송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고요. 신탁 자산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안심 전세 앱 2.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대폰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안심조회에 들어가셔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위험성 진단을 하시면 이 집이 안전하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버리면 보증금을 못 찾고 쫓겨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적절한 정보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이걸 바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사전 단계에서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결제하시고 신청하시거나 여기 위에 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결제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시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